이제 미국 세무사 공부를 하기 전에 미국 텍스 세무 관련해서 좀 사전에 선수 학습을 하면 도움이 되는 그런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세법이라든지 뭐 영어, 단어, 그리고 세금 관련돼 있어서는 전문 용어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낯설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어 정도, 그리고 신고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세금 관련돼서 구조가, 세법 계산, 세금 계산에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볍게 읽고 공부해 가면은 나중에 미국 세무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금과 관련해서 조금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세법과 관련해서 스스로 뭐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좀 스스로 뭐 작성을 해보고 싶다든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세무 관련된 기초, 세무 기초라고 하죠. 기본 배경 지식, 1040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책을 보시면은 이제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미국 시민 및 거주자는 납세자의 총 소득 및 소득세 의무를 IRS에 보고하는 양식 1040을 사용합니다. 자, 1040 뭐 숫자로 보면은 1040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읽을 때는 뭐 1040 이렇게 읽지 않고요. 미국 사람들은 두 자리씩 이렇게 끊어서 읽습니다. 1040, 그렇죠? 뭐 1040 이렇게 읽지 않고 두 자리씩 1040 이렇게 읽습니다. 뭐 한국말로 읽을 때는 1040, 뭐 1040 뭐 이렇게 읽는 분도 계신데, 보통 뭐 1040 뭐 이렇게 읽고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통 1040번 뭐 이렇게 읽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1040이라고 읽고 영어로는 1040, 1040이라고 읽습니다. 개인 관련해서 소득 신고를 할 때 개인소득세 신고서 이름이 바로 이 1040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폼 1040이라고 써 있죠. 폼 번호, 미국 세금 신고서는 다 폼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 번호 1040번이 개인소득세 신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소득세 신고서 이름을 1040 1040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세금 신고서 종류가 뭐 소득세법에 따른 뭐 별지 1호,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식의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다 번호로 되어 있다. 뭐 구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거, 이 연방은 페더럴이죠. 미국은 연방 신고서, 연방 세금 신고서를 한번 제출하고, 그다음 자기가 속해 있는 주에서 또 신고를 한번 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뭐 시에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크게 연방으로 신고를 한번 하고, 주에서 스테이트 차원에서 신고를 한번 하고, 세 번째로 로컬, 시티, 이런 도시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자치 지역이죠. 이렇게 크게 3번 정도 신고를 합니다. 보통 연방 신고, 주 신고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국세, 개인소득 신고를 할 때 국세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지방세 이렇게 납부를 하죠. 국세의 10%가 지방세로 되어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국세를 만약에 20만 원을 냈다 그러면은 지방세는 10%인 2만 원이 붙어서 전체 세금이 22만 원. 보통 한국은 이렇게 계산해서 세금을 냅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고요. 연방세와 주세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럼 주세가 지방세의 개념이냐? 뭐 지방세 개념도 아닙니다. 또 연방 차원에서 세금 한번 내고, 또 미국은 주가 하나의 다 나라이기 때문에 주 차원에서, 지방세가 아닌 주 차원에서 자기가 또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연방 세금 신고서를 1040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뭐 캘리포니아에서 만약 살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세금 신고서는 또
얘랑 다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일단 기초적인 부분을 보는 거니까 다른 부분은 다른 주는 일단 두고 연방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방 신고서가 1040이고 주 차원에서 나오는 신고서는 또 다 다르다. 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미국 사람들이죠. 미국 시민,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한국 사람이 한국에 신고하고 또 한국 거주자,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된 외국인도 한국에 세금 보고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미국 시민, 좀 다르게 미국은 또 여기에 영주권자가 포함되고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된 외국인들, 이런 외국인 혹은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도 세금 보고를 할 이유가 있으면은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미국과 관련해서 세금 보고를 하게 될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세금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한 납세자들의 총소득 및 소득세 의무를, 자, IRS는 바로 미국 국세청을 의미합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라고 해서 내국 수입청, 뭐 보통 이렇게 예전에 얘기했는데 그냥 국세청입니다. 한국은 NTS라고 부르죠. National Tax Service. 미국은 IRS. 이 국세청에 보고하는 양식 템포리를 사용한다. 템포리를 잠깐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폼 1040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이라고 써있죠. 미국의 개인 소득 신고서입니다. 2022년으로 되어 있고 각종 기입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고 이외에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종 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고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공부는 미국 세무사 과정과 미국 세무사 실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기초 과정만 공부합니다. 자,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따라가면, 자,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세금 공식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세무사 강의에서는 하나씩 모두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금 계산 및 보고를 위한 다양한 양식, 이 폼들이죠. 폼이 1번부터 이렇게 몇천 개가 있냐, 그건 아니고요. 1040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개인소득세, 1120이라고 하는 거는 법인세. 1번부터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임의로 정한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40이라 되어 있으면은 이 앞에 1039개의 신고서가 종류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다양한 양식, 폼이죠. 폼 및 스케줄이 있지만, 자, 스케줄이라고 하는 게 뭐 일정, 계획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부표라고 합니다. 별첨, 별지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부표,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양식을 폼이라고 하고 스케줄을 부표라고 한다. 부표가 있지만 주로 양식 1040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자, 그렇죠? 부표, 스케줄 1, 스케줄 2, 스케줄 3, 스케줄 뭐 5, 스케줄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부표가 다 있습니다. 이런 부표는 기본적인 소득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별첨이라고 보시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줄이 있지만 주로 우리는 양식 1040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소득세 공식은, 자, 다음을 보면은 소득세 공식, 네, 이렇게 간단하게 소득세를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짚어보겠지만은, 미국 세무사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세법, 세금 계산하는 구조는 한국과 미국이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세법에 대해서 좀 많이 접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어렵지 않게 미국 세금도, 미국 세법도 충분히 쉽게 다룰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40 신고서를 간단하게 쭉 다시 한번 보죠. 자, 1040 쭉 써 있고요. 신고 지위를 나타내는 부분이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이름 적고 성 적고 소셜번호 적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집 주소, 거주지 주소가 되겠죠. 그리고 가상화폐 여부, 그리고 공제받는 거. 예전에는 인적공제였지만 인적공제가 없어졌고 표준공제냐
항목별 공제냐, 공제를 받는 부분이 있고요. 부양가족 적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인컴, 각종 인컴들에 대해서 적고 나열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보면은 스케줄, 이 SCH가 스케줄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뭐 SCH, 스케줄 B 이렇게 나와 있으면 스케줄 B라고 하는 것을 첨부해라. 그렇게 나와 있죠. attach 스케줄 B.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한 이 부표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다. 네, 부표들이 스케줄이라고 하는데 이 스케줄, 별첨, 부표가 필요한 부분들은 넣어줘야 된다. 네, 부표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쭉 인컴에 대해서 합산을 하고 계산을 하고 뺄 거 빼주고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포뮬러, 공식으로 우리가 한 시간씩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단어를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040 1040이라고 읽죠. 이것은 이제 개인소득세 신고서 폼 번호입니다. 개인소득신고서 폼 번호를 1040 1040이라고 한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딱 써 있으면 아, 이건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겠죠. 텍스 리턴, 텍스는 세금이고요. 리턴은 신고서, 보고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를 돌려준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게 고착화된 단어겠죠. 세금을 내면은 세금을 초과해서 낸 경우 돌려주죠. 그래서 환급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텍스 리턴, 세금을 돌려준다 이런 의미에서 텍스 리턴 하면 세금 보고서 이런 개념이 됩니다. SSN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주민번호와 같은 개념인데 이제 우리는 주민번호에서 생년월일이 다 나오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도 다 나오게 되고 출생한 지역까지 사실상 다 나오게 됩니다. 네, 미국은 그런 개념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일종의 사회보장번호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은 그런 공적인 번호가 있는데 우리의 주민번호처럼 사용하는 사회적인 공적인 번호입니다. 소셜 시크릿 넘버, 사회보장 번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나중에 연금 같은 거, 뭐 건강보험 이런 부분들 이런 거로 다 대체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번호와 같은 개념인데 우리나라 주민번호처럼 자세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소셜 번호를 이제 보통 SSN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dependent라고 나와 있죠. dependent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고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dependent라고 하는 거. 자,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dependent 여기가 부양가족이 누구인지를 쭉 적는 겁니다. dependent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dependent 우리나라도 부양가족 세금 보고서에 적죠. 그런 부분입니다. 자녀들, 부모들, 네, 자기가 부양하는 가족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덕션과 크레딧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제를 받는다. 이게 보통 마이너스, 비용, 차감 이런 식으로 할 때 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 공제가 빼준다는 의미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덕션이라는 것과 크레딧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디덕션은 소득 공제를 의미하고 크레딧은 세액 공제를 의미합니다. 둘은 개념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 부분에서 빼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이 산출된 후에 세금 대 세금 1대1로 세금을 빼주는 겁니다. 똑같은 공제지만은 소득 자체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소득 자체에서 빼고 난 후에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공제냐 아니면 세금이 산출된 이후에 세금 자체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냐 이 두 가지 개념은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나중에 구분해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IRS, Internal Revenue Service라고 하죠. 내국 수입청,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국세청이고요. 우리나라는 National Tax Service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Federal Income Tax, State Income Tax 이렇게 나와 있죠. Federal은 연방이고 State는 주죠. 그래서 Federal Income Tax 하면 연방세, State Income Tax 하면 주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로컬 텍스, 뭐 시티 텍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지방세 개념의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로컬 텍스, 시티 텍스 하면 이제 도시 시세 이렇게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시험에는 페더럴 텍스만 나오고 실무에서 보통 스테이트 텍스를 많이 다루고요. 연방세와 주세 이 두 가지로 보통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줄 줄여서 SCH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죠. 스케줄은 각종 부표, 별점 서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케줄, 각종 부표, 그렇죠? 별점 서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펀드라고 하죠. 텍스 리펀드 하면 세금 환급입니다. 그러니까 리펀드가 이제 환급금을 의미하죠. 세금을 돌려주는 환급, 이 환급금을 리펀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용어, 우리가 1040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용어들을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조금 어려운 게 이제 디덕션, 크레딧 이 두 개의 차이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고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펀드까지 우리가 세금 환급으로 간단하게 단어들을 한번 살펴봤죠.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뭐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단어겠지만은 또 몇 번 반복하면 충분히 쉬운 단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세법과 비교해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구조 자체는 사실상 어느 나라 세법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식 세법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세법이나 다른 나라 세법에 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조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한국 세법에서는 보통 이제 일본식 표현이 좀 많죠. 입금 산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익이 된다는 것의 입자죠. 이익이 되는 금액을 산입한다. 결국에는 이제 플러스 입금, 이익금이 생겼다. 플러스라는 개념이죠. 이 입금 산입이란 말이 결국에는 소득이 생겼다. 소득으로 잡겠다. 입금으로 산입한다. 앞에 이자가 빠져있죠. 이익금을 산입한다. 이거는 소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세금을 과세할 그런 소득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소득이 생긴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인클루전이라고 부릅니다. include가 포함하다는 뜻이죠. 포함하다. 그러니까 소득으로 포함한다. 이 명사형이죠. inclusion, income, 뭐 income of inclusion, include income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에서 입금 산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은 입금 산입이다 이렇게 보죠. 플러스가 되는 거고, 자 근로소득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득으로 잡죠. 그런 경우를 inclusion이라고 합니다. 입금 산입이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득이 인클루전 됐다 이러면은 이제 입금 산입이 됐다는 거고, 자 입금 불산입이라고 하는 거, 자 이익금을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은 소득인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세를 하지 않겠다. 일종의 비과세 소득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 소득이긴 소득이지만 과세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이기도 하고 0일 수도 있죠. 기존에 소득으로 넣었다가 비과세면 빠지니까 마이너스인데 처음부터 넣지 않으면은 아예 0이 되겠죠. 이런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식 표현에서는 exclusion이라고 합니다. exclusion. 이건 마찬가지로 exclude가 제외하다는 거죠. 제외된 것, 제외된 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비과세 소득이 근로소득이 있고 또 다른 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은 과세해야겠다. 그러면 집어넣으면 입금 산입 인클루전 되고 이건 비과세 소득이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넣지를 않거나 아니면은 들어가 있는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그래서 exclude 제외하다는 뜻에서 비과세 소득 입금 불산입이라는 것은 미국 세법에서 exclusion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또 송금 산입이라고 하죠. 손이 이제 손해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송금, 손해본 금액을 산입한다. 손해본 금액을 산입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비용이 되는 거죠. 비용을 넣는다. 이 말은 이제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죠. 소득을 줄여드리는 비용. 비용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을 미국에서는 deduc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deduction. 위에서 봤었던 그런 개념이죠. 혹은 deduction 혹은 deductible.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deduction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봤었던 거 있죠. 자, 이 deduction, 소득 공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소득에서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빼는 게 바로 이 소득 공제죠. 소득 공제. 네, 그래서 소득 공제. 비용이 들어가면 그만큼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거죠. 비용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개념이죠. 비용이 나오면은 소득이 줄어든다. 소득을 줄어들게 한다. 그래서 소득 공제, 디덕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송금 불산입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세법에 있죠. 한국 세법에. 자, 손해본 금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송금 불산입. 이건 비용을 넣지 말아라. 그러니까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하지 말아라. 이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거죠. 반대로 마이너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은 결국 마이너스의 반대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 세법에서는 non-deduction, non-deductible 이렇게 되는 거죠. non-deduction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세법에서 exclusion, 뭐 deduction, 뭐 non-deduction, inclusion 이런 개념이 나오면 inclusion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그런 부분이구나. exclusion 하면 제외하는 거니까 소득에서 아예 합산되지 않고 제외하는 비과세 소득이구나. deduction, 소득을 줄이는 비용을 이야기하는구나. non-deduction, deduction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비용 인정이 안 되는구나. 불인정 비용. 그러면 송금 불산입과 같은 개념이다. 사실 이렇게 더 공부하는 게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우리나라 세법에서 의미하는 것을 매칭을 시켜보면은 세법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까지 그렇죠? 뭐 입금 산입이니 입금 불산입이니 이런 부분까지 공부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볍게 기초 세무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가볍게 한 번씩 쭉 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익숙해져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 자체를 다 뭐 깜지 쓰듯이 다 써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외운다고 외워지지도 않고요. 그냥 가볍게 계속 반복해서 노출이 되면은 그 노출된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tax due refund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세금 보고를 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 벌었다, 얼마 세금을 내겠다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죠. 이런 의미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내야 할 세금 중에 미리 낸 세금이 얼마인지 정산을 하는 것을 또 세금 보고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닐 때 직장인들이 월급에서 세금을 다 자동적으로 나라에서 떼가죠. 다 떼가면 자, 최종적으로 1년 동안 나라에서 미리 떼간 세금, 그렇죠? 미리 떼간 세금과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될 세금, 이거를 두 개를 정산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하고 사업자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5월 달에 하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고 미국도 종합소득세처럼 신고를 모두 하게 됩니다.
약간 뭐 한국과 미국 간의 연말정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종소세 신고하는 그런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런 목적과 취지는 사실상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를 하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직장인을 예를 들면은 자 1년 동안 나라에서 미리미리 유리 지갑을 통해서 세금을 다 떼가죠. 매달 비의도적으로 나라에서 떼간 그 미리 낸 세금과 1년이 지났을 때 내가 내야 할 정확한 최종 세금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플러스가 되면 그만큼 돌려받는 거죠. 우리나라 연말정산 신고서에 있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금액이 나오면 그걸 돌려받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더 적게 된다면 세금을 내는 거죠. 이 두 개가 바뀌었네요. 이 tax due와 refund 순서가 바뀌어서 한번 정정을 해보겠습니다. 개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잡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리 낸 세금이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만약에 적다. 그러면 세금을 더 내야겠죠? 최종 세금이 100인데 미리 낸 세금이 80이라면 그러면은 20이 남죠? 최종 세금은 20을 덜 냈으니 세금을 20만큼 토해내게 된다. 더 내게 된다. 이게 tax due, 낼 세금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최종 세금, 내가 내야 할 세금이 1년 동안 내야 될 세금이 100인데 만약에 나라에서 미리 떼간 비의도적으로 미리 떼간 나의 세금이 만약에 120이었다. 그럼 미리 낸 세금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을 때는 당연히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니까 돌려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호도 반대로 바꿔줘야겠죠? 이게 0보다 작고 이 부분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니죠? 그렇지 않죠? 반대 그 상태가 원래 맞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야 될 세금보다 미리 낸 세금이 적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미리 낸 세금이 적으니까 최종적으로 내야 될 세금이 더 남았으니 tax due, 세금을 더 내라, 토해내라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최종 세금이 미리 낸 세금보다 만약에 음수가 나온다. 그러면 미리 낸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겠죠. 그 말은 미리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을 돌려받는다. 그런 개념이 되는 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최종 세금이 만약에 100이다. 100을 내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미리 낸 세금이 만약에 80밖에 안 된다. 나라에서 떼간 내가 비의도적으로 나라에서 떼간 미리 낸 세금이 만약에 80이다. 그러면은 양수가 되는 거니까 20만큼 덜 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tax due가 되고 최종 세금이 100이고 미리 낸 세금이 120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100 빼기 120이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즉 최종 세금보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미리 낸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더 20만큼 돌려받게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세금이 100이고 만약에 미리 낸 세금이 80이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겠죠. 만약 이 부분에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최종 세금이 100이고 미리 낸 세금이 120이다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은 당연히 음수가 되니까 이 밑에 것과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야 될 세금 결정된 것과 내가 실제로 미리 낸 세금이 더 적으면은 내야 될 세금이 있다는 뜻이라서 tax due. 미리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더 많으면 그러면 수식으로 본다면 마이너스니까 그러면은
미리 낸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된다. 그 차액만큼 돌려받게 된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이유, 세금 보고를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을 기준으로 수식이 0보다 크냐, 작냐, 작냐, 크냐,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수학적으로 보여가지고 돌려받는 건지 더 내는 건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약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반대쪽이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요 식을 기반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내가 내야 할 최종 세금,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낸 세금이 적은지 많은지, 더 냈으면은 당연히 돌려받고 덜 냈으면은 부족한 걸 더 낸다. 그런 개념이 세금 보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